파블로 피카소는 천재입니다. 사실 천재라는 단어가 피카소를 칭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카소는 현대 미학의 패러다임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큐비즘을 비롯해 그가 대표하는 입체파 예술은 모더니즘 미술의 방향을 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전에 새벽 5시에 기상하는 콘텐츠를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미술의 거장,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카소의 일과대로 일주일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재적이고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수많은 짐작들을 합니다. 아, 그 사람은 부지런했을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났을 거야. 밥 먹고 그림만 그렸을 거야. 등등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피카소는 일상을 그렇게 부지런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처럼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카소의 하루는 느즈막한 시간인 11시에 시작합니다. 11시에 일어나서 모닝? 점심? 하여튼 첫 커피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2시까지 친구들과 대화하며 쉬었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작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시간대인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새벽 3시까지 다시 작업했습니다. 새벽 3시에 잠든 뒤에 다시 오전 11시에 기상해서 이렇게 피카소의 일과가 반복됩니다. 피카소의 일과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닝 루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이부자리를 개고 건강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등등 이런 과정이 피카소의 하루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상 후 3, 4시간 정도를 정신을 환기시키는 데 사용하고 그가 깨어있는 나머지 12시간 정도를 미술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정말 밥 먹고 그림만 그렸다고 해도 무방한 하루 일과입니다. 제가 피카소의 하루대로 살아보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2월에 서울로 이사를 온 뒤로 불면증 때문에 새벽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있었고 때문에 대학교에 복학을 해서도 하루 종일 무언가에 집중하기 어려워서였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피카소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 종일 무언가에 몰두만 할 수 있다면 제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다시 들이는 그런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오전 5시에 일어나는 컨텐츠를 한번 해봤잖아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자야 돼요. 피카소는 하루 종일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다만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데이 1입니다. 어제 새벽에 3시까지 영상 작업이랑 학교 과제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씻고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고요. 이렇게 늦게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늦게 일어나면은 일어나서 몇 시간 정도는 특히 더 멍한 것 같아요. 피카소가 왜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아침, 점심, 저녁 3끼는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꼭 챙겨 먹는데요. 지금 일어나서 씻고 밥 먹으면은 이제 아침밥이 아니라 점심이죠? 점심, 브런치? 점심? 점심이네요. 첫 끼 점심. 일어나자마자 꼭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은 없어서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원래는 전날 밤에 다음날 할 일 리스트를 꼭 적어두고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바로 그 리스트 적힌 대로 딱딱딱 할 수 있게끔 물론 할 일 리스트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바로 할 필요는 없고 피카소처럼 살려면요. 그래서 2시에서 3시까지는 좀 쉬고 뭐 밀린 집안일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본다든지 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지금 시간은 밤 11시 15분입니다. 영상 작업이랑 대학교 과제를 전부 다 끝내고 이제 저녁까지 먹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됐네요.
문제는 피카소처럼 살려면 아직 잠자리에 들기까지 4시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피카소처럼 일주일 살기. 저는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실험을 시작했지만 바로 지금 이 실험에 엄청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제가 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스케치북에 물감 가지고 와가지고 수채화 그리는 게 거의 전부였고, 대학교 와서 예술 쪽 이제 전공을 복수 전공하려다 하다 보니까 드로잉 수업을 듣는 적은 있었는데, 제가 그 수업에서 어떻게 A를 받았는지 저조차도 의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미술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물론 피카소, 모네, 그리고 마티스 이런 화가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리고 이제 작품도 많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예술품을 감상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그림 그리거나 뭐 물감을 가지고 이제 캔버스에다가 그린다거나 그런 건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끝나면 뭘 할 거냐. 왜냐면 피카소는 거의 하루 종일,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을 예술에 투자를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느덧 좀 바빠지고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영상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끝나면 뭘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영상 공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한 영상 공부는 제가 의무경찰로 복무를 할 때 영상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의 영화를 다시 몇 번씩 돌려봤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장면에서 감독이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소품은 어떻게 연출을 했고 어떤 장치들을 심어놨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런 세세한 디테일을 공부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PMP라는 약간 작은 태블릿 정도만한 그런 기기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나 공부해보고 싶었던 영화들, 아니면은 고전 영화지만 굉장히 명작이다, 띵작이다 라고 했던 영화들을 추천받아서 양들의 침묵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부 이런 영화들을 최대한 다 다운받아서 휴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걸 돌려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 공부를 멈췄었는데, 저와 같은 초보 영상가들은 최대한 많은 소스에서 이미 있는 작품들에서 영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피카소처럼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는 것 이상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카소의 일과를 살펴보면은 오후 2, 3시부터 저녁 식사를 하는 10시까지 총 7시간에서 8시간을 작업합니다. 문제는 피카소가 이 7, 8시간 동안 화장실 가는 거나 중요한 전화 아니면 전보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닌 이상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카소는 방해받거나 본인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에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인해 더럽혀진 자신의 영혼을 예술을 통해 정화시킨다고 표현할 정도로 예술에 대한 강한 애착과 집착을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 실험을 하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는 부분이에요. 피카소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게다가 잘 그렸죠. 그리고 죽는 날 전날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적에 완성한 작품의 개수는 그림 외에 다른 작품들까지 포함하면 총 5만 점이 됩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할애했죠. 20세기판 가장 이상적인 덕업일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위인들 중 한 명인 피카소의 루틴대로 살면서 피카소의 인생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영혼을 투자하는 것, 그게 무엇일지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집중력이 약한지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였어요. 예술은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이다. 고독 없이는 대작을 만들기란 불가능하다. 예술의 존재 이유는 우리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다. 피카소 루틴을 시작한 지 이제 나흘째인데요. 느낀 점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날보다는 확실히 적응이 됐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고 이제 할 일을 시작하는 오후 2, 3시쯤에는 훨씬 정신이 맑았습니다. 대신에 10시까지 식사를 안 하고 버티기가 좀 힘들어서 중간에 간식거리를
가끔씩 먹었고요. 이 루틴은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생산적인 일을 최대한 많이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밤에 혼자 있을 때 하니까 훨씬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휴식 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죠. 노는 시간. 그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2, 3시까지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잠깐 점심 약속 갔다가 마트에 가서 장 보고 오면은 벌써 시간에 쫓기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 피카소는 집에 하인 아니면 하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거나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그런 시간을 본인이 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이 해주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시간 외에 순수하게 개인 휴식 시간으로 3, 4시간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저는 자취생이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요. 가끔 영화 볼 때 하는 스쿼트 이것도 약간 죄책감 때문에 하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거의 운동을 못할 정도로 거의 개인 휴식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한 30분? 1시간 정도씩 타협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시간은 조금씩 나와서 그렇게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살아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이 안 좋아진 느낌이에요. 제가 피카소만큼 무언가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집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카소만큼 무언가를 굉장히 천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루틴을 지키는 게 결국 운동도 못하고 좀 단점만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단점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피카소가 그랬던 것처럼 창의적인 활동들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했던 영상 공부라든지 방해 요소 없이 무언가에 열중한다는 것을 제가 주체적으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건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주일간 영상 공부를 하면서 적은 노트인데요.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를 이제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노션에 옮겨보려고 합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런 것들이니까요. 피카소가 이 루틴대로 향년 91세까지 죽기 전날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죽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카소였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천재들은 항상 특이한 점이나 조금 기이한 점이 있는데요. 피카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루틴을 이어나갈 거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요 라고 답을 하겠지만 피카소의 정신은 계속 추억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피카소의 명언들 중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라네. 만약 네가 군인이었다면 장군이 됐을 것이다. 만약 사제가 되었더라면 결국 교황이 됐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나는 화가가 됐고 피카소가 됐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